네,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장 돋보기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양대 시장이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는 시장 문제는 또 이 조정이 음봉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빠진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간략하게 들어보면서 이 시간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 양시장 똑같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수급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네. 어제랑 비교하면 좀 금방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을 비교를 해보면 연기금은 목요일 날 좀 더 매수를 했고 그다음 기관 전체적으로도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일은 609억인데 목요일은 207억으로 줄어들었고 외국인은 수요일 날은 472억 순매도였습니다만은 어제는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낙폭은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컸다 하는 점을 본다면 그리고 수요일은 26일 화요일과 비교한다면 어제는 어제 수급 정도면 보합 정도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어제는 더 낙폭이 컸다 하는 점이 시장에 뭔가 좀 힘이 빠지지 않나 볼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충격에서 화요일 회복하는 듯 하더니 밀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돌아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중기적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조금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앞선 코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볼만한 종목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이라든지 또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신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것이 해외에서 성과는 좀 나고 있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진 게임 업체 펄어비스였거든요. 어제는 마침 또 중국과의 계약 소식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면서 저점에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전 진출 기대에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인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게임과 관련해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소식이 나온 가운데 어떤 점을 추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 비행기도 한 70편 넣는다, 그다음에 중국의 최대 온라인 사이트 시트립의 수학여행 정도 수준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다, 뭔가 변화가 크게 맞아요.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예.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이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 게임의 계약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정리를 해드리면 검은 사막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이미 스네일 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2017년에 일찌감치 판호 신청을 해놓고 있는 네. 상황이고 어제 계약한 거는 모바일인데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비밀입니다. 누구랑 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비밀인데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이 회사 하나의 얘기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우리가 사실 안타까운 게 중국 게임 시장이 워낙 큰데 막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사드가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 IP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 내자 판호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이 의미는 단순히 펄러비스 자체의 의미도 되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을 우리가 드디어 공략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게임업계 전체 상당히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중국 게임 업체의 판호 발급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 또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이 발급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냐라고 기대감은 또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게임 시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될지도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게임 시장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시가총액 4위까지 보면 우선 텐센트의 왕자 영요라는 게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입니다. LOL 게임의 짝퉁입니다. 그대로 뺏겨서 한 건데 예. 놀라운 거는 지난 2월에 왕자 영요 매출액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월 매출액이요? 월 매출이 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게임 하나 잘 만들면 한 달에 1조씩 우리 현대자동차가
1년 내 자동차 500만 대 열심히 만들어 팔아봐야 1조 5천억 버는데 중국에는 한 서너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넷이즈의 그 황자 행동이라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 걸 그대로 뺏긴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작권 합의를 받습니다. 이번 달에 합의를 받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3위, 4위 게임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얼마나 먹힐 수 있는지 아는데 네. 완미 세계라는 게임은 MMORPG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분야인데 더 이번에 중국 시장에 난리가 난 게 완미 세계가 왕자 영유를 끊고 지금 매출 1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한 달 매출이 1조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완미 세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MMORPG 게임도 중국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37게임즈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미래의 전실의 웹젠의 뮤의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돈을 벌어서 중국의 4위가 됐다. 결국 이것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IP를 가지고 중국에서 하면 크게 먹힐 만하다. 결론은 중국의 지금 시가총 1위의 4위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게임이 충분히 중국에 먹힐 수가 있는데, 다만 이걸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차에 사드가 발생을 해서 맞아요. 못한 게 안타까운데, 이제 그게 뭔가 빗장이 열릴 만한 분위기다 하는 점이라서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온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판호 재개가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임주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판호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 유료로 게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판호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네.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만든 판호 게임에 대해서는 내자 판호를 내주고 예. 해외 기업이 한 거는 외자 판호를 주는데, 내자 판호는 웹젠의 위메이드 미래의 전설, 이건 중국에서 워낙 성공한 게임이라서 이 IP를 여러 게임 회사들이 써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장사만으로 돈을 벌고 있고, 예. 펄어비스는 CCP 게임즈라는 아이슬란드 게임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브 온라인 차이나하고 이브 에코스를 중국 게임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자 판호 좀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외자 판호 같은 경우는 지금 펄어비스에 좀 전에 보셨던 검은 사막 PC 버전, 모바일 버전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찌감치 판호를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펄어비스와 넷마블이 제일 앞서 있고, NC소프트의 리니지 레드 나이츠는 좀 가벼운 캐주얼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지금 맛보기에 잽을 정도 날린 정도가 아니냐. 어쨌거나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 업체에 대해서 오늘 중국의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오늘 살펴봤는데,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또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기 나름인데 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공매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 펄어비스도 그렇지만 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져서 이 웬일입니까? 이런 네. 질문 많이 하는데 사실 공매도 때문입니다. 어제 공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 어제 포스코 케미칼, LNF, 특히 에코프리 이런 주식들은 7, 8%씩 빠졌는데 공매도가 어제 뭐 수십억씩 쏟아졌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전체 거래량의 40%가 공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어제 많이 빠졌고, 바이오업 정도 지금 공매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사실 1년 내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일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는 없지만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강력한 공매도 공격을 받아서 그날 한 6%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가 갑자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보시면 거의 공매도다 이렇게 볼 정도로 네. 시장에 좀 기우니까 공매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시장에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공매도가 주가의 변동폭을 완화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보가 아주 파급이 되는데,
공매도를 칠 때 뭐가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을 때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부정적인 뉴스를 SNS에 금방 파급되게 오히려 주가 변동폭이 더 커지는 최근에 BH 같은 게 1분기 실적 나쁘다니까 하루에 금방 폭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공매도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불균형한 수급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 부분은 이제는 ETF도 있고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공매도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이 기관 비중이 낮은 데는 더더욱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근본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어디에는 또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시장의 맥을 또 짚어봤습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